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업계의 천하대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정확히 1800년 전 중국의 삼국지와 똑같은 구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엔비디아는 조조의 위나라처럼 압도적인 힘으로 천하를 장악했습니다. 구글은 손권의 오나라처럼 자신만의 요새를 구축하고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AI는 유비의 총나라처럼 이상과 천재들로 거대 기업들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중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이들 중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세력,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세상에 나온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사용할 때, 구글의 제미나이를 쓸 때, 심지어 중국의 AI를 사용할 때도 뒤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에서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삼국지에서 조조가 천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100만 대군을 거느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절대 강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가치는 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삼성, SK, 현대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한 회사가 한국 경제 전체보다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이라는 최신 칩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 칩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해서 거의 모든 AI 회사들이 이 칩을 사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 루빈이라는 새로운 칩이 나옵니다. 이 칩은 기존 블랙웰보다 3배 빠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엔비디아가 베라라는 자체 CPU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다른 회사의 부품이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조가 중원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엔비디아는 AI 컴퓨팅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더욱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2년마다 새 칩을 냈는데 이제는 매년 새 칩을 내놓습니다. 경쟁사들이 겨우 따라잡을 때쯤이면 엔비디아는 벌써 2년 앞선 제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엔비디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너무나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루빈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한 개 렉에서만 100kW 이상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 가정집 50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를 하루에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엔비디아 칩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삼국지에서 조조의 대군이 적벽대전에서 병이 돌고 보급이 끊겨 고전했던 상황과 정확히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군량미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고객들의 반란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너무 비싸게 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무려 73%입니다. 100만원짜리 칩을 팔면 73만원이 순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직접 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TPU라는 자체 칩으로 검색과 AI를 돌립니다. 아마존도 트레이니엄이라는 칩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아 칩을 개발했습니다. 메타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조조가 믿었던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절대 강자이지만 전력 부족과 고객 이탈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구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은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검색할 때, 유튜브 볼 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쓸 때 모두 구글을 사용합니다. 삼국지로 비유하면
구글은 손권의 오나라와 정확히 같습니다. 손권은 아버지와 형이 이미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강동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로 만들어 적들을 막아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 유튜브의 엄청난 비디오 데이터, 전 세계 스마트폰 절반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이 모든 것이 구글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2022년 챗GPT가 등장하면서 구글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검색 대신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글 내부에서는 코드레드, 즉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구글의 경영진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그 결과가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2025년 말에 나온 제미나이 3.0은 정말 특별합니다. 무엇이 특별한가요? 제미나이는 텍스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 음성, 동영상을 모두 동시에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든, 사진을 보여주든, 영상을 보여주든 모두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는 매일 수백 시간의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구글은 이 어마어마한 동영상 데이터로 제미나이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오픈AI도 엔비디아도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미나이는 또 다른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100만 토큰 이상의 긴 문서를 한 번에 읽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긴 법률 문서 전체, 회사의 모든 소프트웨어 코드, 1시간짜리 회의 영상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이 정보를 분석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단순한 채팅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AI 비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구글의 이메일, 문서 작성, 달력 관리 같은 모든 도구와 연결해서 복잡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글의 비밀병기를 봅시다. 바로 TPU라는 자체 칩입니다. 구글도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칩인 TPU를 만들었습니다. 최신 버전인 트릴리움은 엔비디아 칩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를 훨씬 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OCS라는 특별한 기술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사용해서 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손권의 오나라가 강력한 수군으로 장강을 지켰던 것처럼 구글은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로 엔비디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구글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검색 광고입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 나오는 광고, 사람들이 그것을 클릭할 때마다 구글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제미나이가 AI 오버뷰라는 기능으로 답을 바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구글이 검색을 더 좋게 만들수록 자신의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위험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글이 AI 혁신에 뒤처지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구글은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생존을 택했습니다. 오나라가 적벽 대전에서 자신의 배를 불태워 조조의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구글도 단기 이익을 희생해서 미래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주인공, 오픈AI 이야기입니다. 오픈AI는 정말 특별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는 수조 달러의 공장과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유튜브, 스마트폰 OS라는 거대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AI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체 칩도 없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도 없습니다. 기존에 돈 벌어주는 사업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단 하나, 천재적인 과학자들과 인공지능 기술뿐입니다. 삼국지로 비유하면 오픈AI는 유비, 총나라와 정확히 같습니다. 유비는 황실의 후손이라는 명분 하나로 관우, 장비, 제갈량 같은 뛰어난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도 인류를 위한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픈AI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O1과 O3라는 새로운 AI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왜 혁명적인가요? 지금까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로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 다음은 무엇일까? 같다? 안 같다? 이렇게 확률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O3는 완전히 다릅니다. O3는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여러 번 생각하고 검토한 후에 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검토한 후에 답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O3는 박사급 과학자들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를 83%의 정확도로 풉니다. 이전 AI들은 50% 정도였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왜 게임 체인저인가요? 지금까지 모든 AI 회사의 전략은 같았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더 큰 모델을 만들면 더 똑똑해진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으면 더 똑똑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의 모든 좋은 글을 거의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새로운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 오픈 AI가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데이터를 더 모을 수는 없지만 생각을 더 깊게 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더 깊게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자원이 부족한 총나라가 지략으로 큰 나라를 상대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제갈량이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이겼듯이 오픈 AI는 적은 자원으로 더 똑똑한 AI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AI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입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애저라는 클라우드에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총나라가 오나라와의 동맹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2025년 이 둘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독립하려고 시도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자체 AI 모델과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협력하면서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O3 같은 똑똑한 AI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오픈 AI는 2024년 한 해에만 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0억 달러를 벌었는데 100억 달러를 썼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으로는 앞으로 5년 동안 오픈 AI가 쓸 돈이 1,430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방 예산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샘 알트만은 올해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총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북벌을 계속 시도하다 결국 실패한 것처럼 오픈 AI도 자금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 AI를 정말 어려운 선택으로 몰아세웁니다. 주식을 공개해서 돈을 모을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완전히 흡수될 것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급격하게 전략을 바꿀 것인가? 그럼에도 오픈 AI가 무서운 이유는 여전히 기술력입니다. O3의 등장은 전 세계 AI 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AI를 만들 수 있구나 하고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또 다른 강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xAI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말 미친 속도로 일합니다. 작년에 단 122일 만에 10만 개의 고성능 칩을 연결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콜로서스라는 이름의 이 컴퓨터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xAI의 AI인 그록은 수학과 코딩에서 챗GPT를 능가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xAI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와 X, 즉 트위터의 실시간 정보를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AI가 아니라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AI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 AI로 작동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딥시크입니다. 딥시크는 정말 놀라운 회사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최신 엔비디아 칩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딥시크는 GPT-4급의 성능을 내는 AI를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용입니다. 학습 비용이 56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오픈 AI나 구글이 수억 달러를 쓰는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AI 학습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미국의 전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딥시크의 부상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알고리즘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회사입니다. 삼국지의 사마이처럼 참을성 있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AI를 앞세워 초기 승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자체 AI 모델과 자체 칩을 만들며 오픈 AI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오피스, 기터브 등 전 세계 업무 환경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통해 AI를 모든 소프트웨어에 심고 있습니다. 모델이 무엇이든 결국 사용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가장 늦게 참전했지만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잠룡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즉 여러분의 아이폰이나 맥북 기기 자체에서 구동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애플만의 전략이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충성 고객이 이미 애플 기기를 쓰고 있다는 점, 이것이 애플이 가진 가장 무서운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자, 이렇게 현대판 삼국지, AI 천하대전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구글의 반격, 오픈 AI의 혁신,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수많은 영웅들까지. 역사 속 삼국지의 결말을 기억하시나요? 위, 촉, 오세나라 중 그 누구도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마이의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죠. 이 AI 전쟁의 결말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의 강자가 영원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1등이 내일 추락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난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